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네. 암에 대한 것도 되게 옛날부터 문제 많았는데, 네. 암 진단을 받으면은 네. 암 보험금이 지급되는 게 아니에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도 할 수 있어요. 왜요? 예,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보험 약관상 보는 암은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보험에서 말하는 암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볼게요. 네. 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가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서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 결과, 그 다음에 미세 반응 흡입검사 또는 혈액검사를 기초로 해서 진단이 내려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위와 같은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환자가 이제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소비자분들이 병원에서 만나는 교수님들은 임상희 교수님들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제 진단서는 임상희 교수님들한테 진단서가 발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병리과 교수님들의 진단서가 아니라고 하니까 거기서 또 약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병리과에서 나오는 진단이랑 임상의에서 나오는 진단이랑 둘 중에 비교를 해보면은 어떤 쪽이 좀 더 의견이 더 강력한가요? 예, 만약에 둘이 일치하면 이제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둘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얘기했듯이 임상의 선생님들보다는 병리과 선생님들 진단이 조금 더 우선시됩니다. 네. 그러면은 암보험에서 어떤 경우에 그런 암보험 분쟁이 발생하나요? 암보험 분쟁이 여러 가지로 이제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걸 한 4가지로 이제 뽑아볼 수가 있거든요. 네. 첫 번째로는 암의 분류 및 진단 확정 기준의 이제 분쟁인데요. 갑상선 암의 소외감냐 일반암냐에 따라서 이 분쟁이 좀 많은데요. 2011년 4월 이전 상품 같은 경우는 림프절에 전이된 경우, 그러면 이런 경우는 갑상선암이 소외감이 아닌 일반암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이제 대법원 판례가 이제 존재합니다. 그런 경우는 이 보험 약관이 조금 불분명하게 써 있고 설명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작성자 불이의 원칙에 따라서 일반암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지금도 사실은 계속적으로 좀 발생하는 분쟁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로는 병리과,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병리과 선생님이 진단하고 그다음에 임상의 교수님들의 진단이 다른 경우예요. 대표적인 예로는 방광암이 있을 수 있고요. 직장 요양종이 있을 수 있어요. 방광암 같은 경우는 현재도 계속적으로 소송이 진행되기도 하거든요. 보면 방광암 환자들 분들의 조직검사 결과를 보면 논 인벤시브라고 되어 있거든요. 논 인벤시브라는 게 침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고유층에 침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제자리암으로 본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임상인 교수님들은 보면 방광암 환자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예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재발도 많고 그리고 항암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의 전반적인 이런 치료 프로세스 자체가 일반암 환자와 준하게 치료한다고 해서 일반암으로 진단서를 보통 발급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진단과 이 진단이 맞지 않아서 보험금에서 이제 분쟁이 생기죠. 근데 대체적인 그 판례의 기류 자체가 이거는 조직검사 결과를 아까 제가 조금 더 우선시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 거의 제자리암으로 지급 처리되는 경우들이 이제 판례에서도 속속 하고 있고, 간혹 가다가는 그 소비자분이 승소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병리과가 우선한다라고 조금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KCD 병명에 따른 암의 변화인데요. 이제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암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보험 가입하시잖아요. 보험은 10년 전에 가입을 하신 분도 있고 5년 전에 가입을 하신 분도 있고 지금 현재 2025년도에 가입을 하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험을 가입을 할 때 보면 우리 보험 약관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한국표준질병사용분류표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약어로는 KCD라고 하는데, KCD에 따라서 이 암의 진단이 달라지는데 그 KCD가 가만히 있냐? 그게 아니에요. 5년에 한 번씩 변경이 되거든요. 지금 2025년도는 지금 KCD 8차 기준에 따르거든요. 근데 본인이 보험을 가입한 시점이 KCD 8차가 아닌 KCD 5차 때 가입을 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KCD 6차 때 가입을 하신 분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암이었어. 현재 시점은 암이 아니야.
예를 들어 폐선암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암이에요. 근데 지금 KCD827은 암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고객분들이 이제 보험금 청구를 해요. 그럼 보험회사는 어떻게 할까요? 암이 아닌 제자리암으로만 지급을 하거든요. 하지만 보험약관이 이 사람은 KCD 5차 때 적용받아야 돼요. 그럼 이건 일반암으로 주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유로 상피성 유두종도 그렇고 보통 갑상선 암 중에서 NIFTP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현재로 보시면 이게 경계성 종양으로 나오거든요. 진단서도 경계성 종양으로 나와요. 하지만 이분이 가입했던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보험을 가입했어. 이런 경우에는 이게 세부 분류로 되어 있지 않아서 암으로 분류가 됐던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2007년 이전에는 갑상선 암도 일반암을 받던 시대예요. 그러면 이거는 일반암을 지급하는 게 맞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죠. 그러고 이제 그 대표적인 또 예로는 그 신경 내분비 종양도 있고 랑게란스 세포 조직구증도 있고 난소 경계성 종양 이런 암들이 이 외에도 KCD 변경에 따라서 암의 진단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적으로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우리 신체 중에서는 보면 해부학적 어떤 특성에 따라서 절제절개를 깊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암으로는 식도암이라든지 후두암이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실제로 지급 처리했던 것 중에 후두암 환자분이 계셨는데 후두암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깊이 너무 파버리면 이게 천공이 된다든지 뚫릴 수가 있어요. 뚫리면 어떻게 됐어요? 밥을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밥도 못 먹을 것이고 그리고 환자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깊게 뚫지 못하니까 이 암이 보통 제자리암이라는 거는 암 조직 세포가 그 상피 내에만 자기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해서 제자리암이거든요. 근데 이걸 슬라이스하게 살짝밖에 절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피 내에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환자분 같은 경우도 방사선을 31번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분의 그 영상 MRI 결과에서도 보면 암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환자의 치료 경과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이거는 암으로 지급하는 게 맞고 주치의스님도 이제 그렇게 이제 소견서를 해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중에서는 이제 지급을 하는 회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회사가 그 회사는 원체 요즘에 이제 보험금 안 주기로 유명한 회사인데 결론은 금감원까지 가가지고 지급 처리를 받았던 게 있습니다. 통상적인 요 네 가지가 좀 많지 않을까 해요. 그렇군요. 네네. 요즘에는 암이 너무 많은 시대잖아요. 뭐 유전력과 별개로 암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통계청 자료에 보면 보통 3명 중에 1명이 암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암 분쟁도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런 현실에서 현대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본인의 보험 약관도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새롭게 보험을 가입하신다면 새롭게 된 보험 약관은 어떻게 되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질병을 전문으로 하는 이제 손해사정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청구를 하시다가 안 되시면 의료 자문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전에 한번 전문가한테 증권이라든지 주식검사 결과지 보험 당시에 그 가입 증서를 한번 보내주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게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